올해 7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 더 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발표한 2024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간 삶의 질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고 사회 서비스, 환경 등 지역사회 인프라 격차가 아동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북은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지역사회 환경은 아동 삶의 질과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간 법률적, 정책적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 오늘도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김광석,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내리면 나를 둘러싸는 시간에 숨결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면 내가 간직하는 서글픈 상념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바람이 불면 나를 유혹하는 안일한 만족이 떨쳐질까. 바람이 불면 내가 알고 있는 법 위의 길들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네, FM 93.5MHz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온 99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최성원입니다. 첫 곡으로 김광석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들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벌써 99번째 방송이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처음 방송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번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또 지역사회와 지역의 소식 그리고 지역의 인물들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프닝은 아동의 삶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우리 지역의 환경과 인프라가 우리 아이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프닝에 참고했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연구진들은 아동의 낮은 삶의 질이 인구 유출 또는 출생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영향을 미쳐서요.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요즘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또 세우고 있는데요. 아동 친화적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과 또 중요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또 아동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선희 관장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정승환 우주선. 잠이 참 오지 않던 밤 끝이 없을 걸 알지만 나는 먼 여행을 시작했죠.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 향기도 없는 곳 빛이 돼줘요. 아득히 꿈처럼 보이던 수많은 추억이 스쳐가네요. 익숙했던 궤도 밖으로 까만 저편 너머로 뒤돌지 않고 가다 보면 언젠가 그댈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가끔씩 외로울 때면 소리내 노래를 부르죠. 그대에게 닿길 어쩌면 나의 이 여정은 그대랑 우주를 매는 걸지도. 익숙했던 궤도 밖으로 까만 저편 너머로 뒤돌지 않고 가다 보면 언젠가 그댈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멋대로 바뀌어버린 계절과 불안한 나의 그림자 속에 오늘도 난 그댈 찾고 있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을 다 잃어도 그댈 알아볼 수 있어. 나의 마음 깊숙이 새겨
네, 정승환 우주선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조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조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아동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선희 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송제 편백숲 가을 예술제가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송천 1동 편백숲에서 열립니다. 이번 예술제는 식전 공연, 기념식, 주민예술제, 경품 나눔과 부대 행사로 음식 나눔, 공예품 만들기 체험 등이 진행됩니다. 전주시립국악단에서는 제240회 전기연주회 송년음악회 다함께 콘서트를 함께 만들어갈 프로젝트 전주시민국악단원을 모집합니다. 오는 12월 18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진행될 예정인 전주시립국악단 제240회 정기공연 송년음악회 프로젝트 전주시민국악단과 함께하는 다함께 공연은 전주시립국악단과 전주시민 50여 명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으로 시민들이 객원 단원이 돼 국악단과 함께 공연을 채우게 됩니다. 모집 분야는 기악, 판소리 및 민요, 무용, 사물놀이로 주민등록상 전주시민 중 연습과 공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션은 신청 기간 내에 실기곡을 연주한 영상을 직접 국악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정곡 악보와 상세한 지원 방법 등은 전주시립예술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31일 전주시립예술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합격자는 약 한 달 동안 시립국악단 단원과의 연습을 거쳐 송년음악회 무대에 서게 됩니다. 공연에 참여한 시민 객원 단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함께 전주시립국악단 1년 정기 회원권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립국악단 253-525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에서는 2024년 저출생 극복 더 행복한 전주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 시민에게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모 주제는 자녀와 엄마 아빠의 행복한 추억이 담긴 가족 사진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찍은 사진 중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의 사진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모 분야는 사진이며 한 가족당 2점 이내로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4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가 10월 25일 금요일에서 26일 토요일까지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판매장터, 체험장터, 업사이클링 놀이터, 놀이장터가 열리며 25일 토요일은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 26일 일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민생사회경제과 281-2826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제24회 전북 독립영화제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영화제는 전북 독립영화협회가 주관하며 개막식은 문화공판장 작당에서 열립니다. 독립영화를 사랑하시는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적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네, 935 라디오 전주원 2부 만남의 시간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고 또 의미 있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동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선희 관장 모셨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하고 또 시민분들한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유, 부끄럽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서학동의 전북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맡고 있는 한선희입니다. 오늘 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와서 저희 사업과 지역을 위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은 전주 토박이는 아니고요. 네.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가 전주에 온 것은 3년 전
2022년입니다. 네네. 그래서 전주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곳 복지관에서 관장 일을 하면서 전주를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2년에 오셨으면 한창 코로나가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네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라는 네네네. 그 비영리 법인 사회복지 법인에 소속되어 있고요. 30여 년을 이곳에서 일을 했는데 본부는 서울에 있고요. 네네. 지역에 약 50개 정도의 사업장이 있고 네네. 저는 그 전에 광주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2022년도에 이제 전북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네네. 이제 조금 괜찮아지셨죠? 네네, 그럼요. 네네. 그 코로나 때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네네. 휴관을 하거나 저희 복지관도 휴관 기간이 조금 있었었는데요. 네. 휴관을 하거나 실내에만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런 시절을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주가 익숙해지는 것에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코로나 지나고 또 여기 전주 지역을 알아가면서 참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친정 같은 곳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네네. 하는데 그런 다정함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계신다고 했는데 이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곳인지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그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은 전주시에 6곳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네. 그 중에 하나이고요. 네네. 지역 주민들의 어떤 필요와 욕구를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네네. 그런 분들이 이 복지관을 이용해서 네네. 삶의 질을 높이거나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함께 소통하고 화합해내는 그러한 복지관인데요. 네네.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이 아까 제가 어린이재단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어린이재단은 원래 그 외국의 원조를 받던 시절인 1948년도에 네, 미국에 본사를 둔 CCF 크리스찬 칠드런 펀드 해서 네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한국에 본부를 두고 일을 시작한 곳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전북 쪽 앞사회복지관의 모태가 되는 것은 1966년도에 아펜셀러회가 만들어지면서 네네. 전주 지역에 네네. 그 지역 개발 사업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게 모태가 되어져서 복지관의 형태를 띈 거는 1975년인데 그 전인 66년도부터 쭉 그 일을 해오다가 지금 흑석골로 간 것은 1988년도예요. 네네. 저희가 역사가 조금 깊죠. 그렇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초록 우산 네네. 어린이재단이 네네네. 어린이 쪽으로 조금 특화된 복지관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네, 해나도 맞습니다.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도 보면 전북 지역 최초의 사회복지관이라고 제가 자료도 봤고요. 또 역사 오래됐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1975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 복지관이 설립된 그런 계기와 그동안의 어떤 주요한 성과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외국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네네. 외국 원조를 하는 나라에 급성장을 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그 어린이 재단도 마찬가지로 1948년이면 6.25 전쟁 전이에요. 그러네요. 네네. 네. 국민소득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통계도 없었던 그런 시절에 그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후원회가 해외 후원자들이 그러니까 네네.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의 아이들을 돕는 형태로 만들어졌다가 전쟁을 경험하고 1950년에 전쟁을 경험하고 전쟁 고아들을 중심으로 아동복지 사업을 쭉 펼쳐온 올해 76년째 되는 네네.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전주에 매개를 해서 놓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66년도에 이곳에 전주 분실을 만들면서 전주 지역의 아이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때에는 시설에 있는,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은 아동 양육시설이라고 하는데, 고아원을 중심으로 그곳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을 후원자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네.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더 성장을 하면은 아이들의 보호자는 주로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건강하게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이다 해서 가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주시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게 이제 역사를 거듭하면서 1975년도에 모래내 시장, 네, 여기서 가까운. 네. 모래내 시장에서 저희 사업장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내에 그런 아이들과 가정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적인 용어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을 건축을 해서 신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로 네네. 옮겨서 거의 같은 비슷한 일들을 네네. 지역 내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이라는 것은 아까 아동도 있지만 아동과 함께 또 지역에 있는 다양한 그 계층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도 같이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역 내에 그 아동뿐만 아니라 그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네네. 장애인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가 발전을 하면서 네네. 예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모든 대상들을 전부 네네. 수렴해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어르신들은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또 장애인들은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더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영역을 확보를 했고 네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의 주민들 중에서 어떤 특화된 요즘은 어르신들이 어디를 가나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특히나 이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가 네, 돼가지고 맞습니다. 저희 복지관 주변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욕구를 수렴하고 또 저희들의 그 어린이 재단의 비전이 네네. 아동을 중심으로 한 건강 성장과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동들에게 특화를 조금 더 하나 지역 음. 주민들의 어떤 그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네네. 일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활동하시는 영역들이 굉장히 넓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은 세 가지 큰 축으로 사업 영역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사례관리 영역, 음. 즉 그 지역사회 내에 여러 가지 욕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삶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례관리 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 파트는 지역 주민 조직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욕구 해결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조직하고 그분들이 스스로 그런 욕구들을 해결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역 조직화 사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 팀 해서 서비스 영역에서 그런 어떤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새롭게 화두가 되고 있는 전주시에 네네.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고독사 문제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주시에서 6개 복지관하고 같이 전주 함께라면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네. 올해 좀 그 화두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가족 돌봄 아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돌봄 영역이 굉장히 좀 넓어졌다라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거기 세부적까지는 잘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네. 그 돌봄 영역 하면은 왠지 타인이 네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그 뭔가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영역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족 돌봄 아동이라는 용어는 가족 내에서 아동이 돌봄을 받는 대상자
여야 되는데 네네. 이 아동이 오히려 역으로 아. 돌봄을 부나 모나 할머니나 또는 어떤 가족 공동체 안에서 네네. 이분들을 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아동을 올해 저희가 관심을 갖고 네네.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전주시의 전체적인 그 현황을 네네. 전북대학교하고 같이 맺어서 그 연구를 했고요. 네네. 그것의 실태 조사를 빼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해서 하반기에 심리 정서적 지원이나 프로그램을 했고 또 내년이나 그 3개년으로 계속 할 사업을 올해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작년부터 시작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일을 올해 전주시에 지금 이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복지관이 인근 한 초등학교를 MOU를 맺고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에서 나와서 학교까지 가고 학교에서 다시 귀가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안전하지 않은 통학로가 있는지를 아이들 목소리와 아이들 시각에서 뽑아내고 그 뽑아낸 것을 부모와 지역사회 내에 이러한 욕구들에 대한 안전함을 행해줘야 되는 저희들의 표현은 의무이행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의무이행자들을 지역 조직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보니까 횡단보도가 없거나 신호등이 없거나 또는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들이 많이 있거나 또는 인도조차가 없는 차도에 불법 주정차 되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출퇴근하는 차량을 피해 다니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행정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조례 제정도 하고 또 그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도 만들고 또 반사경 같은 것도 만들고 인도가 없는 부분은 도로 사정이 해결되는 한에서 통학로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역할을 또 일을 또 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그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돌봄의 대상이고 일종의 약간 수동적인 개체인데 맞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주체가 되고 네네. 오히려 아이들이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네.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아이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자인 것처럼 네네. 어른이나 보호자가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네네. 아이들에게도 권리가 있고 인권과 똑같은 즉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그러한 권리와 똑같은 아동들에게도 권리가 있고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의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거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연령층을 아동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권리가 동일하게 있다는 얘기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성인들은 옛날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아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고 권리의 주체로는 보고 있지 않는 것을 인식 전환도 시키고 그러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상충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네. 아까 그 가족 돌봄 아동이라는 것도 아동은 돌봄을 받아야 되고 성장하고 자기들의 권리의 주체로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의 발달 단계별로 자기들의 권리이면서 생존할 수 있는 또 발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침해가 되고 있는 거죠. 네네. 아까 그 가족 돌봄도 아이들이 부모를
돌보느라고 집에서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하거나 네. 또는 부모의 약을 대신해서 타러 가야 되거나 또는 부모가 요즘은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그 가족들도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학교로부터 통신문을 잘 읽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의사소통에 대해서 소통이 예.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오히려 자기의 일터에서 뭔가 지시를 듣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를 엄마가 자녀가 엄마를 보살펴 드려야 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물론 과거에 우리들은 이것을 효심이 높다 네. 또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가사에 참여하는 시간이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렇죠.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모를 보살피면서 내가 성장해야 될 그 시기가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루에 일반 평균 아이들이 가사에 참여하는 게 1시간 정도 된다면 우리 아이들 가족 돌봄 아동으로 비교되어지는 그 아이들은 가사 일에 참여하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나머지 이 아이들에게 그러면 너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니?라고 물어보면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에도 가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놀고도 싶고 네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즘은 학원에 안 가면 놀 친구들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의 환경에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권리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 국가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걸 해주고 저희 같은 민간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 근데 요즘 그 가족 돌봄 하면은 왠지 청년들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거든요. 그렇게 생각들 하죠. 네네. 자립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가족 돌봄 하느라고 자립할 수가 없고 직장 내에 뭔가 하기도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게 거슬러 올라가지는 것을 저희가 올해 이제 연구하면서 발견해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청년이 되어서 자립해야 될 연령에 심리, 정서적, 경제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심 갖는 영역은 그 아이들의 그 시기부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네. 네네. 굉장히 그 열정이 있으시고 관장님 얘기하시는데 눈빛이 막 빛나서 이 일을 정말 사랑하시고 아이들의 어떤 권리나 이런 데서 정말 고민하시고 진정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최근에 뭐 아까 함께 라면도 얘기하셨고 여러 개 있는데 요즘에는 또 지역 주민들한테 좀 호응을 얻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주 함께라면의 네. 프로그램을 좀 더 소개를 하자면 네. 그 이제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던데 고독사를 하시는 우리나라의 연령층이 40대 후반에서 60대 정도 되는 중장년 남성이 그래요? 1위인 걸로 나타났어요. 좀 의외죠. 연령대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어르신들의 고독사보다 실직해서 가족들로부터도 조금 버림 아닌 버림을 받는 1인 가구가 현저하게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던 그런 가정들이 고독사의 형태로 저희에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분들이 집에가만 있고 사회적으로 연결이 차단되어 있고 혼자 계시다가 외로움이나 고독함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신 이러한 기저에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라면이라도 한 그릇 오셔서
문 밖으로 끌어내는 것을 주안점을 두고 전주 함께라면을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웃에서 누구나 라면을 놓고 갈 수도 있고 또 누구나 오셔서 라면을 드실 수도 있는, 그러나 그분들이 문 밖으로 잘 안 나오세요. 그래서 그 저희는 이제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그 활동가를 조직을 해서 그러한 1인 가구가 높은 비율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문을 열게 하는 그러한 방문들을 지금 조직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러한 프로그램을 했던 서울 같은 곳에서는 네네. 그 사실은 가서 문을 10번, 20번 두드려도 안에가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도 문을 열어주지를 않고 계시다가 10번, 20번 문을 노크를 해야 그분들이 문을 열고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것을 올해 전주시하고 네. 6개 복지관들이 같이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있는 곳이 서서학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옛날 이름으로 하면 흑석골이에요. 네, 흑석골. 한지박물관 네네. 있는 곳인데요. 그 주변에 1인 가구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들을 1대1로 전부 놓고 하고 문고리에 홍보지나 또는 뭐 간단한 어떤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서 방문하는 일을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네네. 과거에 서울에서 했던 이러한 프로그램의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문이 열려져서 이분들이 나오면서 네. 자기의 사회적 그 연결을 만들고 여기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추구하시는 것처럼 네. 이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힘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러한 형태의 조직화 사업을 지금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관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게 시간이 없죠. 반절도 못했는데 네. 한 번 더 모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 복지관의 여러 가지 그 지역과 소통과 협력들 이런 것들도 평소에 하려고 꾸준히 아까 돌아다니시는 일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는 복지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이용하는 복지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지관이 그럴 때는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했었고요. 그렇죠. 또 취미나 어르신들 또는 뭐 건강 증진이나 또 경로식당 같은 거 운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욕구나 니즈를 갖고 있는 지역 사회 내의 주민들을 향해서 네네. 저희들이 나가는 일들도 그와 더불어서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무슨 욕구가 있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통반장님이나 또는 이런 분들하고 늘 소통하고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지역 욕구 조사를 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지역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늘 분석해내고 파악해내고요. 올해 저희가 가족 돌봄 아동에 대한 실태 현황을 전주시를 전체 분석했던 것처럼 네. 저희들이 의도해서 그렇게 욕구조사를 하고 그 욕구조사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끌어내야 될지를 이제 저희가 늘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SNS나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전북 종합 사회복지관 아까 지역에 6개 사회복지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복지관과의 어떤 차별점은 어떤 것가 있을까요? 저희가 어린이재단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네. 아동복지 중심으로 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주시에 올해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견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가족 돌봄 아동에 대한 현황도 분석이 조금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실체, 즉
어떤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석이 안 돼 있고 행정 라인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도 없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올해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전주시에 조례제정을 했고요. 아, 글쎄요. 네네. 그리고 전주시에 주무부서도 선정이 돼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돌봄 청년들에 대한 연령이 9세부터 되어 있어서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어서 그 연령의 하한선을 그 좀 없앰으로써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역할들에 좀 경계를 아, 지워서 그 아이들의 실태 현황을 지금 파악해서 하고 있고요. 네. 사례 발굴을 위해서 지금 전주시하고 같이 그 사례를 발굴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례가 등록이 되어지면 경제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례를 지금 발굴해내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으로 이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한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 우리들의 민간과 관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분석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일단 부모의 품에서 사회로 나오는 첫 걸음이 어린이집이나 또 학교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있는 교육복지사들 이분들하고 같이 MOU를 이제 조직화해서 이런 사례 관리나 사례 발굴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직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올해 역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저출산 문제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전주도 저출산 문제가 엄청나게 네. 심각해요. 이것의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어질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을 마음 편하게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지역사회가 만들고 모든 게 다 총력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위기 아동에 대한 지원, 즉 미혼모 아이들이 뱃속에서 잘 건강하게 자라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즉 생물학적 엄마와 아버지가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제도적으로는 출산 후에 6개월 이내의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역할을 정책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저희는 24개월로 늘려서 그 미혼모를 지원하는 일을 조금 더 역점적으로 다른 곳과 비교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주 배경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저출산만큼이나 급속도로 밀려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도 지금 현재 전주 같은 경우에 분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러한 아이들의 지원해야 할 영역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내고 있고요. 전주시가 청년들이 일자리도 있고 가정을 이루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 여건이든 일자리든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아까 가족 돌봄 아동 얘기를 했는데 가족 돌봄 청년에게도 24세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내년에는 역점적으로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나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구직을 하지 못하고 우울감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거를 저희들이 발견하고 네네. 그 중에서 자살 시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20대 여성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분석해 내었기 때문에 네네. 그 표적 대상을 중심으로 이 청년들이 고독함이나 우울감을 떨쳐내고 네네.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일자리를 알선하고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어떤 자조 모임을 만들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심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사회 말씀하신 다양한 그런 우리 사회에서 고민 해결해야 할 지점들이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각각에게 별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 때부터 있었던 게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외국의 사회복지 체계를 논할 때는 네. 생애 주기별 이 복지 체계나 복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다 촘촘하게 만들어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이 결국에는 청년 단계, 성인 단계로 이르러서 이게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촘촘한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어르신들 문제나 주민들 문제는 조금 많이 선거권이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예산이 조금 넉넉한 편인데 아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게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촘촘하게 그런 것들을 채워 넣는 역할을 저희가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시간이 가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아동의 권리 보호 또 그리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 필요하고 현재 우리 전북 지역에서 또 아동 관련돼서 겪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같이 복합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요. 세계 인권이 있는 것처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선포가 되었고 1989년도에 선포가 되었고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의 아동 복지 체계가 전 세계의 가이드를 맞추어서 법도 제정되어지고 발전되어 간다라는 맥락 속에서 아이들이 권리의 주체자로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말하고 있는 아동들의 필수 권리를 4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네, 기대가죠. 네, 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생존권은 말 그대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권리니까 의식, 주 또는 기본적인 의료, 거. 네, 네. 기본적인 거겠죠. 그리고 보호권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예요. 네. 즉 유해한 환경이 예전에는 더러운 물, 더러운 옷, 의료적으로 예방접종 안 맞는 거 이런 것이었겠지만 우리나라가 엄청 발달되어져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유해한 정보 매체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 네. 약물이나 이러한 것들로부터 폭력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SNS나 유해한 매체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박에 노출되는 경우, 또 마약에 노출되는 경우, 학교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또 발달권, 아이들이 건강하게 발달해야 되는 성장해야 될 권리의 주체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교육을 너무 중요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권리가 침해된대요. 그래서 네. 적당하게 아이들이 놀아야 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아야 될 환경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게 놀이 공간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네. 참여권, 6.25 문화에서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래? 라는 맥락이 아니라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이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참여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지관이 하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겠는데요. 너무 시간이 짧죠. 네네.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을 더 넉넉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말이 아닙니다. 오늘 얘기가 너무 좋은 얘기였고요. 이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지금 다음 또 방송 시간이 있어서 네네네. 한 번 더 나오셔서 한 번 더 얘기 나눠야 할 것 네. 같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네네. 불러주시면. 네네네. 네. 그 짧게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그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이 말은 꼭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아이들은 저희들의 소유물이 아니고요. 네네.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필요와 욕구가 아이들의 성장 단계별로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네네. 아이들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 발달이 거의 완성이 된다고 하는 만 6세에서 7세 정도 되는 미취학 연령의 아이들을 잘 키워주시기를 전주 시민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주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한선희 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데 이기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고요. 오늘 관장님이 또 시민분들하고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추천 하나 해주시고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한강 작가님이 요즘 핫 이슈이던데요. 네. 그 한강 작가님께서 택시 안에서 들려 나오는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악동 뮤지션의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한. 네, 네. 듣고 싶습니다. 네네.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 생각하는 그런 하루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부르며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여전한 너의 풍경 흑백거리 가운데 넌 뒤돌아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널 떠날 수 없는 걸.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지. 할 수 없는